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9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6%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2.8% 정도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었네요. 하나는 국채금리, 또 하나는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국채금리는 어제 오늘 올랐죠. 오늘은 1.567 정도까지 올라서 중후반까지 올랐죠. 1.5%대 중후반까지 올라서 1.6%를 바라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빅테크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중심인 나스닥이 2.8% 정도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났죠.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합니다. 참 너무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끝났을 때 결과는 그거였잖아요. 11월에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도에 금리 인상, 중후반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으로 끝났어요. 근데 시장 예상치 안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이거 팔아먹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주가는 다시 그때 올라온 거를 향해서 올랐던 저점 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 안 하고요. 경기 개선이 계속 지속되는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찰스 에반스라든가 존 윌리엄스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어야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지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우회적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고용의 최대치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인플레이션을 가리고 있다가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국채금 쪽을 흔들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했던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있는 거죠. 국채금리가 오르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요 5%대가 됐어요. 근데 5%대가 지금 2월달부터 8월까지예요.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잖아요. 이제 9월도 요번에 나오겠죠. 요번에도 5%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6%, 언젠가 6%, 7% 하게 되면 이제 연준이 방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매매를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지 증시 해설가로 유명한 골드만삭스 출신인 짐 크레이머가 이런 얘기합니다. 증시는 어려운 국면에 있다. 패닉에 빠지지 말고 주식을 팔아라. 물가는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크고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지들이 생각한 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자, 고용은 당연히 안 될 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을 받으니까 이걸 이제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경기 개선이 되고 있는, 전방위로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식으로 좀 막 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거를 우리는 염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유예 연장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그 사람이 경고를 했어요. 내달 18일날 디폴트 우려가 있다. 근데 이 옐런이 의회 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서한을 보내면서 부채 한도 문제를 풀지 못하면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를 포함해서 재앙적 결과가 나타날 거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요거는 초당적인 부분을 보면 분명히 해결을 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기간 내냐 기간 이후냐, 이 싸움이 되겠죠. 저는 기간 이후로 봐요.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집권당을 흔들어야 돼요. 정부와 집권당을 흔들어야 내년도 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한번 재미를 봤거든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미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한 달 만에 점령당했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 정부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실은 악재가 오는 상황인 거죠. 악재가 오는 상황이 설상가상의 상황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하나만 더 때리면은 우리가 집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그러니까 양당 상원과 하원을 어느 정도 더 장악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이 제일 안 좋다는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합의는 봐주겠지만 시간을 좀 끌지 않겠느냐. 그거를 옐런은 18일, 시장에서는 1일, 그러니까 1일이 되면 디폴트 상황인 거고 옐런은 18일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을 끄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신용평가기관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어떻게 할 거냐의 싸움입니다. 괜찮다? 그러면 덜 빠질 거고요. 신용등급을 건드리면 많이 빠지겠죠. 예전에 신용등급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키워주는. 그래서 공화당이 조금 더 입지를 넓혀가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아마 1일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1일이 지나면 이제 18일까지 뭐 시간이 옐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이 있으니까 그걸 운영을 하는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다우는 요거 오르고 요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요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팔아먹으려고 끌어올린 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 숨어있는 그 큰 손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올린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좀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흔들리는 상황. 이번 주에 아래꼬리 메우고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난주 거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 나스닥은 벌써 지난주에 아래꼬리를 다 메워버렸죠. 일봉상으로는 4일 올린 거 그냥 판방에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행 스팬 캔들하로 진입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외 환율이요. 1186원을 안착을 했어요. 1186원 안착을 했습니다. 이 역외 환율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역외 환율. 어제 우리나라가 1184원 40전에 끝났는데 이 역외 환율의 고점은 1192원이었고요. 본장의 역외 환율, 그러니까 본장의 환율의 고점은 1186원이었어요. 약간 6원 정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1186원 역외에서 돌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며칠 전, 그러니까 3일 전에 갱신했던 1186원을 장중 고점이었죠. 종가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188원이나 1190원의 안착 여부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오면은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목표치가 하향되네요. KF증권에서는 11만에서 10만 5천원 별거 아닌데 어쨌든 목표가 하향이 됐네요. 그래서 그 뉴스가 갑자기 나오네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환율의 흐름을 무시하지 마라. 환율을 지난번에 1186원 아마 정부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물론 근거는 없어요. 뉴스도 안 나왔고. 근데 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코스피 200에서 붕괴가 됐어요. 외국인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 코스피를 차트를 한번 보면요. 200에서 붕괴가 됐죠. 근데 그 전주 저점과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미국이 상승을 했다면 아마 양봉을 만들 수 있는 차트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1.4% 먼저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이 오늘 더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흐름인데,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9일째 샀어요. 그렇죠?
근데 선물을 1조 1천억을 팔았어요. 1조 1,500억 어저께 팔았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제법 됩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나오느냐가 싸움이 되겠죠. 얘하고 얘.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는 그 북한발 어떤 호재를 알고 있었던 검은머리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어저께 뭐 정상회담 뭐 이런 얘기 모두 나오고 막 했었는데 미사일 쐈어요. 그게 이제 악재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물량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안 나왔어요 어저께도요. 분명히 전 로스컷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르죠. 또 더 밑에서 받아서 올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과 다른 시장 상황을 염두해야 됩니다. 예전과 다른 시장에 재료가 없어요. 네, 상승 재료는 없습니다. 그 상승 재료를 찾다가 제가 볼 때 요게 딱 북한 발 이슈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이밍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일단 할달락 돼버린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물량하고 지난번도 1조 물량까지 다 합하면은 약 2조 정도 됩니다. 2조 한 2천억 되나요? 2조 2천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1조. 딱 지난번 선물 들어서 3조 5천억 들어온 것처럼 딱 그 금액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튕겨져 나가는지가 이제 시장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튕겨져 나갈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식으로 나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도 주가를 흔들어 버리면 나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외국인 요번에 들어왔던 물량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보셔야죠. 삼성전자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위치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보시면은 21선 걸쳐 있죠. 걸쳐 있습니다. 여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팔았나요? 삼성전자 외국인 조금 팔았죠. 얼마 안 팔았어요. 요거 삼성전자면 거의 1조 4천억 이상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총 들어온 금액이 한 70%, 80%가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 두 가지 꼭 봐야 됩니다. 그 물량이 나오냐 안 나오냐. 어저께 나오지도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제법 1.8%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그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